경영개론 권혜진입니다. 오늘은 품격 경영과 리더십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품격 경영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나면 우리 리더십 개발에 어떤 도움이 되나, 그리고 그 교육은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에 관한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외국인 스포츠 감독 아마 히딩크 감독일 것 같은데요. 히딩크 감독이 이제 첼시의 이제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선수들한테 이제 두 가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문에도 화제가 됐는데요. 전통 아르마니 정장을 똑바로 입어라. 넥타이가 느슨하면 벌금 100파운드. 라는, 이게 축구 잘하는데 무슨 관련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법한 주문부터 했었습니다. 한국팀을 맡았었을 때 이 히딩크 감독이 한국 선수들이 이제 집중력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했었고, 이렇게 예를 들어 골을 넣고 나서 금세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이제 역전골을 당하곤 하는 그런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제 체력 훈련을 중시하고, 또 그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당시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참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훈련법을 구사해서 이제 우리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맥락에서 또 다른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준 열사 기억하시나요? 예, 헤이그 특사로 이제 네덜란드에 아마도 한국인 역사상 최초로 네덜란드에 처음 출장을 간 분이 아마 이준 열사가 아닐까 하고 생각되는데요. 이분이 그 1907년 그 헤이그로 가는 경유지이자 이제 마쿠 교섭지 역할을 했었던 제정 러시아 수도 페테르부르크에 잠시 머물렀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현지 신문 이제 상류층 파티 동정란에 이 다음과 같은 이제 내용이 실렸는데요. 처음에는 아프리카 무당 샤먼과 같은 검은 갓에 흰 두루마기 차림에 조선 선비의 느닷없는 출연에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점차 그의 원숙하고 품위 있는 사회적인 인격과 풍모에 매료되어 많은 사람이 그의 주장을 경청하게 되었고, 결국 상당수 인사가 조선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어 필요한 지지 활동을 베풀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라는 기사가 실렸었다고 합니다. 어떤 그 사람의 어떠한 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제 귀를 기울여 말을 듣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주중 한국대사관 무관을 역임을 했었던 김형배 씨가 지은 노무현이 후진타오를 이기려면 이라는 책자에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한국을 이해시킨다는 목적으로 중국 관리들을 초청하여 교육을 시켰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을 들어보라. 한마디로 배운 게 없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우리 대사관 직원들은 이미 다 아는 얘기다. 라고 술회하고 있습니다. 나와 5년을 사귄 한 중국인 친구는 한국에 다녀온 뒤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치인들과는 30분만 이야기하면 끝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모르겠다. 한국에는 토론도 없나? 소름 끼치는 얘기다. 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이 한국인 리더를 경험한 이제 세계인들의 이제 소감들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훌륭한 리더가 많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진정한 미래 준비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더 좋은 리더십 교육이란 리더십 구조의 구조와 내용을 동시에 개선해야 된다는 게 핵심인데요. 저희는 리더의 자격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합니다. 언어 능력, 지인 능력, 지인은 알지의 사람인,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판단력, 그다음 이제 어떤 사회적 교섭 능력, 국제적인 차원의 넓은 의미의 교섭 능력, 이 4가지가 오늘날 우리 리더한테 절실히 필요한 기본 역량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 모두의 공적인 과업을 맡길 수 있는 리더는 반드시 언어 능력, 지인 능력, 판단력, 교섭 능력을 갖춰야 한다. 왜 그런가? 이 언어 능력은 사람을 알고 일을 알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 능력입니다. 고급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공부가 충분히 되었다는 뜻이고, 더 중요하게는 각기 다른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인간이라면 언어를 매개로 모든 관계를 맺고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 구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리더십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인 능력,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리더란 다름 아니라 인재들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모든 조직에서 인사는 가장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의 실력을 결정하는 인사 실력, 그리고 그 인사 실력을 결정하는 리더의 안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리더십 교육은 아마 이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사를 잘하려면 사람 알아보는 능력을 반드시 훈련해야 되고, 이 훈련은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탄탄하게 쌓은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인생에 걸쳐서 항상 쉼없이 연마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판단력. 리더는 결국 중요한 일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판단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일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 일의 이치를 정확하게 읽고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당연히 그 일에 대한 섬세한 판단력을 계속 키워야 할 것이고요. 이 능력 역시 타고난다기보다는 학습되고 훈련되고 계속 이제 수준이 깊어져 가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공부를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섭 능력은 우리 사회에서 참 무시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우리가 마당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맥이 풍부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엮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마당발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당발이 국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국외로도 확장되어야 하고, 또 그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질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또 네트워크가 더 사회 상층부에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활발하고 긴밀한 그런 사회적 교섭 능력은 제 리더의 문제 해결 역량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그래서 바로 외교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고급한 좋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많이 유지하고 활발하게 교섭을 한다는 것은 세상 변화에 대한 가장 고급한 정보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교섭 능력은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높여나가야 되고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언어 능력과 지인 능력, 판단력, 교섭 능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 품격 경영 교육은 이 특히 교섭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능력을 현장에서 잘 통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실행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능력을 높이고 그것을 잘하기 위한 책임적 행동 방식을 갖추는 것이 이제 리더십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이 리더십 교육을 이런 관점으로 해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진정한 한국형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 끔찍함의 본질은 뭐냐?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저열화되고 있느냐? 그것의 본질은 결국은 우리가 겉으로 말로 표방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실제 행동, 그 행동 문화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상호 정합적이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언행 불일치, 자기 모순이 바로 우리 사회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당연히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맡은 자리와 역할에 마땅하게 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드문 것도 바로 이러한 현실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초적인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 우리나라 성인들의 이제 문해력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글이 우리나라 문맹률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한글로 된 말이라 하더라도 그 어원은 다 한자에 기반을 해 있고 그 한자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언어의 소통이 제대로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말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말들이고 그 말들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한은 어떤 문물을 들여오고 소화를 하고 재창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실제로 사회 각 영역에서 오퍼레이팅, 즉 운용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고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기초적인 문해력, 그에 대한 교육이 질이 낮고 또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기초적인 개념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력이 저열화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언어로 표현된 사안에 대한 분별력과 인식력이 감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분별력이 어떤 세대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감퇴하고 있다라는 그 현상 자체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2번째는 가치에 대한 교육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떤 방법에 대한 교육은 많지만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치에 대한 학습이 없고 그 가치와 부합하는 행동에 대한 교육과 반복적인 훈련, 그리고 그 훈련의 결과에 합당한 피드백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저열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한국형 접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더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역량, 언어 능력, 지인 능력, 판단력, 이 3가지 모두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기초적인 문해력, 리더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문해력을 지녀야 되고 그 문해력을 항상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이 세상의 변화와 문명이 좀 움직여가고 있는 이런 방향을 민감하게 몸으로 체감하고 구체적인 사안들에 접목해서 이 상황이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미루어 알아차리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일에 대한 능력이 개발될 여지가 없는 환경에서 주어진 일을 그냥 하면서 나이가 들고 직급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말이 나오게 되느냐면 할 줄 아는 게 없이 퇴직했다는 푸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경험과 경력을 쌓은 사람이라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원래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충분히 어떤 인생에 있어서 정점의 역량을 발휘를 했어야 할 분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이 퇴직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그런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 같은데요. 사실 기업 같은 이제 시장을 상대로 늘 경쟁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조직에서는 이제 일을 모르는데 리더가 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 영역을 포함한 많은 영역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안목과 그 일하는 방식의 총체의 매너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대로 학습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그게 바로 저희가 품격경영 아카데미 컨설팅을 하게 된 동기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아마 현장에서 정말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갈증이 크고 또 그 주인의식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느냐, 그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에 대한 명쾌함을 참 필요로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으면은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가치와 행동이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가, 가치와 행동이 일치하는가, 가치와 행동이 불일치하는가. 가치와 행동이 불일치한다는 것은 결국 유체이탈형 리더라는 얘기이죠. 만약에 고객을 초청해서, 중요한 고객을 초청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즐겁게 만족시켜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그 일에 대한 오너로서, 호스트로서 손님을 접대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사람과 그런 일들 전체를 그냥 하급 직원한테 일임해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그 차이,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터지거나 지적이 되면 그 문제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상황 수습을 주도하는, 그걸 위한 적극적이고 책임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그 상황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사람과 상황 뒤에 숨어서 변명하기 바쁜 사람의 차이, 그리고 그 상황 뒤에 숨어서 자기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그 상황에 대한 해결을 기대하는 사람들한테 애매모호함을 증폭시키고 또 누군가가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주거나 사실상 지시에 준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 바로 그것이 주인의식이 있고 없는 리더의 모습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어떤 한국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거, 우리 조직의 리더 풀들이 있는데 그 풀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 사회 속에서 나서 크고 또 그 안에서 피드백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그 특성을 잘 관찰을 하고 그 밭을 더 기름지고 풍성하게 만드는 사전 작업을 잘 해준 다음에, 그거는 바로 어떤 기본적인 이제 문해력을 높이는 것, 그리고 그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그 가치와 과연 정합되는지 아닌지 셀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거기에 바탕을 해서 고급한 언어 능력, 일을 위해서 말을 잘하는 능력이겠죠. 고급한 언어 능력,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개발하는 지인 능력,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일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세상과 맞서서
교섭하고 더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서 움직일 줄 아는 그런 교섭 능력, 이것을 체계적으로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 리더십 교육이 지향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각계 각층의 조직에서 리더십 교육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저희의 이런 소견이 좀 어떤 형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